안녕하세요, 코요테입니다. 오늘은 로스터를 위한 로스팅 이야기, 로스터 토크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곳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부산 커피쇼 때문에 부산에 내려온 김에 또 작년에 저희 이카 코리아 로스팅 챔피언십을 우승하신 고정민 챔피언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이렇게 내려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의 블랙 커피라는 로스터리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고정민이라고 합니다. 2024년 IKRC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 지역의 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를 엿보다가 부산에 내려올 일이 있어서 도착한 첫날 바로 촬영 요청을 드렸고요. 되게 특이한 경력이에요. 바리스타이신데 로스팅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로스터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이 블랙업 커피시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사실 업계에서는 유명한 브랜드지만 한번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블랙 커피에서 약 3년째 근무를 바리스타로 하고 있고, 블랙 커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하자면은 부산 스페셜티 시장에서 약 19년 정도 계속해서 스페셜티 시장을 이어가고 있는 호주대감 로스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근본이 있는 브랜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19년이면 서울에서도 그 정도는 스페셜티 브랜드로는 찾기 힘든데 네. 부산 오시면 고정민 챔피언님 찾아서 찾아주십시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건 진짜 궁금했던 질문이고 사실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봤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바리스타이신데 네. 그것도 그냥 로스팅 대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샘플 로스터기 대회인 이제 네. 이카 코리아 로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셨잖아요. 네. 바리스타이지만 이 로스팅 대회로 출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엄청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보통 이제 바리스타가 추출을 하면서 커피를 하다 보면은 로스팅에 대해서 좀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돈을 들여서 로스터기를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수막 로스팅 있죠. 네. 수막을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흔들어 보고 프라이팬으로도 해보고 하다가 아주 조그만한 가정용 샘플 로스터기를 샀습니다. 네, 그걸로도 해보다가 사실 그런 것들로는 물론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로스터기를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제가 로스팅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엄청 큰 상업용 로스터기는 둘 데도 없을 뿐더러 필요가 없어서 샘플 로스터기를 찾다가 처음엔 되게 예뻐 보였어요. 에이카 로스터기가 그렇죠.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네.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갔었는데 여러 가지 리뷰를 찾아보니까 되게 평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결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대회를 신청한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저는 혼자서 항상 로스팅을 하고 결과물들을 커핑하다 보니까 좀 검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로스팅 대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했는데 바로 우승을 검증을 그냥 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네. IKRC가 또 헤드 심사위원분들이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화려합니다. 송인영 대표님이나 네. 이종훈 대표님 워낙 유명하시고 네. 또 세계 챔피언 문원관 대표님도 네, 하셔서 인증을 확실하게 아주 받으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지금 어찌됐건 이제 로스팅이라는 게 궁금해져서 나름 혼자서도 연구해보시고 이렇게 대회까지 나오셨는데, 그럼 챔피언님이 약간 지향하는 로스팅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향하는 로스팅이 좀 확고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 스페셜티가 굉장히 요즘에는 산지도 다양해지고 가공 방식, 품종, 또 가격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커피들이.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고를 수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너무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접하지 못한 분들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저도 음식점이나 와인 리스트들을 보면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 써져 있고 거기는 뭐 노트 이런 것도 안 적혀 있다 보니까 가격만 적혀 있어서 이게 뭐가 뭔지 품종도 모르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이 커피를 선택했을 때 나는 에티오피아를 먹겠어 라고 했으면은 에티오피아의 맛이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플레이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캐릭터를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타겟으로 많이 집중을 해서 로스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산지의 특성을 좀 살리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로스팅을 좀 지향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또 IKRC 챔피언으로서 이 카와를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인데 사용하시면서 느끼시는 이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쁩니다.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이 컬을 구매하시면은 전용 캐리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휴대하기 좋다. 가볍지는 않지만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내에서도 가능하고 해외까지도 이 컬을 들고 산지도 갈 수 있고요. 네. 그런 휴대성의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로스팅이 잘 다루기만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제 루틴만 잘 지켜서 계속해서 로스팅 하면은 저는 한 20배치까지도 넘게 로스팅을 해도 좀 흔들리지 않고 비슷한 결과물들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스팅을 시키는 대로 잘 해준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다루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전 세계 모든 로스터기를 다 사용해 본 건 아닌데 작년에 수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관심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고충들도 들어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 쓰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로스팅을 원래 하시던 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상업용 로스터기로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뭔가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립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개념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그런 로스터기들이랑은 아예 메커니즘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로스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로스팅적인 개념보다는 이 샘플 로스터기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 벽만 넘어서면은 확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좀 어렵다. 네. 맞아요. 저도 확실히 이제 결과물이 잘 나온다고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종종 로스팅 이제 이벤트 때문에 쓰면 네. 제가 원툴이긴 케냐 원툴이긴 한데 케냐 원툴. 케냐 한정으로는 제가 또 컷탐생의 팀장님 네, 2번 이겼거든요. 네, 팀장님은 라이브로 제가 2번 이겼었는데 라이브로, 네. 생각보다 결과물이 되게 잘 나오는데 저 되게 방금 말씀하셔서 공감한 게 오히려 로스팅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쓰시던 패턴과 그 개념이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 오히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 쓰기 편했거든요. 그냥 주어진 과제에서 그냥 막 변경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닌 분들은 기본 접근 방식에서 좀 틀어내는 게 네. 조금 어려울 수는 확실히 있는 로스터기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IKIC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네. 바리스타를 하시다가 이제 로스팅 대회를 나가신 거고 네. 우승까지 한다는 게 단순히 운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진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대회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일단은 커피를 업으로 하고 있지만은 로스팅은 취미였던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로스팅 해보고 저렇게 로스팅 해보고 커핑 해보고 맛보고 맛있네 맛없네 그 정도만 해왔었는데 이제 대회를 신청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예선 때까지는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도별로 계속 다 로스팅을 해보고 제일 좋은 결과물들을 찾아보고 무식하게 그렇게 모든 커피를 다 로스팅하고 다 먹어보고 그 중에서 베스트 픽을 꼽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예선 때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결선을 준비할 때는 약 2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공식 생도가 그대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진검승부로 이제 가야 되는데 로스팅을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이카와의 원리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 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종훈 대표님이 또 굉장히 잘 다루시기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고 열풍을 어떻게 쏘는 건지 그리고 펜 포인트를 조절하면은 어떻게 바꿔지는지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잘못 생각해 왔던 거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는 좀 수월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하신 거 비슷하게 이제 한 면을 이제 깨니까 조금은 보였던 게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처음에 말씀하신 단순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그래도 확실한 공부법이 네. 일단 많이 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선전에서는 그게 되게 좋았던 방법이고 예선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선을 갈 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시니까 네. 궁금한 게 바리스타로서 로스팅을 잘 아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같은 목표를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스터도 그렇고 바리스타도 그렇고 결과물적으로는 좀 맛있는 커피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지향점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바리스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추출로 보통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뭐 로스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추출을 잘 알게 되면은 이 작은 원을 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추출을 시작했는데 작은 원의 세계에서 살다가 네. 로스팅을 처음 접하면서 로스팅을 알게 되면서 이 세계관이 좀 확장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원이 좀 커지면서 중간 정도의 크기의 원을 다룰 수 있게 되고 또 아직까지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생두를 다루게 되면은
또 더 이제 큰 원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넓은 세계관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수적인 건 아니겠지만은 바리스타가 로스팅을 알면은 분명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좀 더 넓게 시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보통 이제 또 바리스타 분들과 로스터 분들의 관점 차이가 있잖아요. 네. 약간 바리스타가 커피 내렸을 때 맛이 없으면 로스팅 잘못. 로스터 입장에서는 너가 잘못 내린 거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또 그 간극을 좀 더 이해해서 네. 그다음에 또 매장 안에 있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로스팅을 그러면 또 진행을 하실 때 네. 다양한 구간들이 있는데 네. 혹시 챔피언님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이나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전제가 상업용 로스팅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저는 항상 이 컵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다른 로스터분들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초반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카오 로스팅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을 다 설계해놓고 그대로 얘한테 입력을 시켜주면은 얘는 똑같이 재현해주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스팅을 하다가 뭔가 화력이 부족하다, 많은 것 같다 그러더라도 중간에 조절이 안 됩니다. 네. 그대로 이제 그 배치는 그대로 가는 거고 네. 다음 배치를 기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초반 구간에서 저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좀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 구간에서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로스팅이 되면은 보통 결과물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도라는 게 수분을 처음에는 좀 머금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방어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어벽을 깨야 되는데 이 방어벽을 어떤 방식으로 깨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무작정 그냥 아주 강한 화력으로 깨부시면은 얘가 너무 약해진다라고 할까요? 결과물들이 날카롭게 나오는 것 같고 네. 세포벽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게 로스팅의 초반 구간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히 이 구간이다는 아니겠지만 드라잉 구간이 아무래도 그래도 중요하게 보시는 네,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건 또 이제 로스팅을 하고 나서 또 중요한 거는 물론 프로덕트는 아니지만 나름의 퀄리티 컨트롤이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건 좀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개인 연습실에서 로스팅을 하고 커핑하다 보니까 항상 혼자서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커피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드리기도 애매하고 네,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맛보고 괜찮네, 맛있네 이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 결과물들이 나오면은 동료들한테도 좀 같이 가져가서 같이 먹어보고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나눠드리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맛있거나 맛없거나 네, 중간일 때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 네. 맛있으면 이제 또 주고 맛없으면 네. 왜 맛없는지 같이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블라인드로 매장에서 커피 내려줘서 동료들한테 어떠냐 하고 같이 먹어보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맛있다고 생각하는 커피가 맛있다고 했을 때는 가장 좀 큰 희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맛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맛있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머리가 아파집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럴까? 내가 생각한 게 달랐던 걸까? 라고 머리가 아파지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로스팅이 진짜 어려운 게 디펙트 세미나를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을 때 장몽대 네. 대표님이 한번 했었는데 네. 분명히 디펙트인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왜 디펙트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래서 되게 기억이 나는 게 디펙트의 문제는 일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맛있었어요. 이 디펙트 때문에 오히려 맛있었는데 네. 문제는 다음에 똑같이 재현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펙트가 문제다라고 해서 디펙트는 그런 식의 이제 문제점으로 볼 수 있구나를 깨달았지만 어찌됐건 참 이해가 가긴 하네요. 맛있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핑을 하실 때 그래도 나름의 기준선에서 얘는 좀 그래도 좀 아쉬운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어떤 포인트들에서 좀 그렇게 느끼시나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릭터, 플레이버를 가장 중요하게 봐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발현이 안 됐을 때는 다시 하는 편이고요. 그거 말고는 이 커피가 만약에 소비자에게 전달이 됐을 때는 그 소비자가 좋아하려면 어떤 포인트를 보완해야 될까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항상 클린컵과 단맛을 좀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또 로스팅을 하다 보면 사실 내가 늘 익숙한 생도는 쓰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 접하는 생도 만났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프로파일을 설계를 하시나요? 이카와가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프로파일 잡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인넷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파일과 배기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프로파일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좀 특성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온도도 완전히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바로 튀어나와 있는
온도계가 이제 배기 온도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넥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히터 쪽에 안쪽에 온도계가 있다 보니까 온도를 표시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친구는 이 콩이 돌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온도를 재기 때문에 저는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빈온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온도계는 이제 저기 빈이 닿지 않는 밑에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스트롱으로 치면 에어 온도라고 할까요? 200도가 넘어가는 높은 온도계로 측정이 되는데, 그래서 인넷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 생도를 접했을 때는 그냥 인넷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예, 그 장점은 어떤 생도가 오더라도 똑같은 화력을 주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도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생도가 열을 잘 먹는지 아니면 열을 잘 안 먹는 그런 단단한 생도인지를 일단 1차적으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걔로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배기를 쓰거든요. 네. 대회 때도 배기 프로파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떻게 열을 줘야겠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한 뒤에 배기 프로파일에 접목을 시켜보는 편입니다. 근데 배기로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큰 이유는 없긴 한데 재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떤 생들을 만나더라도 제가 항상 좋아하는 프로파일에 넣으면은 예상한 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색상의 어떤 컬러의 콩이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커핑을 해서 색도는 비슷하지만은 얘가 좀 덜 익었나 아니면 열량이 부족했나 많았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게 원재료인 생두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챔피언님 같은 경우는 그 생두를 좀 어떤 식으로 고르시나요? 이게 조금 저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로스터가 아니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생두를 구매하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양이 1-2kg 정도밖에 안 되고, 생두 업체 대표님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게 한 발짝 느리긴 한데, 그래서 저는 요즘 핫하다는 그런 생두들이 뜨면은 주변에 있는 로스터리 사장님들한테 좀 많이 물어봅니다. 네, 물어보고, 그리고 사이트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들은 금방 솔드아웃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맛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농장이나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둬서 데이터로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은 놓쳤을지언정 이제 여기는 확실한 곳이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산다. 다음에는 내가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비즈니스 커핑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떻게 수소문하고 주변 정보력을 통해서 정보를 쌓아가시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도 그냥 생두를 사진 않으니까 좋은 퀄리티의 생두를 잘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저긴 거기 약간 좀 묻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오늘은 적절한 질문일 것 같은데 로스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로스터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론보다는 실습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90% 정도? 제가 그렇게 해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이론 같은 경우는 저는 고기를 굽는 데 비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센 불로 이렇게 확 구울 건지 아니면은 약한 불로 서서히 안쪽까지 익힐 건지 그런 것들 정도로만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최대한 이제 로스팅을 많이 해보고 많이 먹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험치가 쌓이면은 이제 역순으로 경험이 쌓였을 때 그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이론을 다시 살펴보고 그때 뭐 책을 읽거나 교육을 받아도 늦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챔피언님 같은 경우 뭔가 한 생두로 다른 스타일로 볶아보는 거랑 아니면은 비슷한 프로파일로 여러 생두를 써보는 거 했었을 때 어떤 게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로스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처음 한다고 하면은 전 전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생두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제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비싼 것도 필요 없고 에티오피아 워시드 사가지고 5kg 정도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라이트하게도 해보고 미디엄도 해보고 다크도 해보고 원하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하다 보면 생기거든요. 나는 이 정도 포인트에서 배출하는 게 딱 맛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화력을 다르게 주는 거죠. 초반에 줘봤다가 중반에 줘봤다가 이렇게 다르게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원하는 괜찮은 프로파일이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다양한 생두들을 사서 적용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챔피언님은 결국에는 이제 실습이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고 이론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실습을 많이 해보면서 거기서 이론을 채워가는 시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대회는 챔피언님이시니까 또 우리 챔피언님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사실 이제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바에서 커피 내리는 게 좋기 때문에 바리스타로 계속해서 근무를 할 거고, 제 개인 연습실에 또 이제 숨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또 로스팅 열심히 하고 계속 발전을 해 나가겠지만은, 작년에 또 너무 좋았던 그런 대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회 도전은 계속 멈추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KCL 맛보신 분들이 한 번으로 안 끝내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산지를 저랑 같이 갈 수 있기를 네, 기대하면서. 에티오피아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 네. 에티오피아 하셨습니다. 코빈즈. 로스터 토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1부는 인터뷰고요. 2부에서는 로스팅 시연과 또 챔피언님이 대회에서 우승하실 때 시드2컵이라 그래서 방금 로스팅한 원두를 또 추출을 맛있게 내려서 제출을 하는 형태의 이제 대회로 IKRC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로스팅과 브루잉 시연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투비 커피 커피 뉴